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 내가 견딜 수 없는 것들, 세네카 또는 덕의 투사, 루소 또는 본래의 더러운 자연으로의 복귀, 실러 또는 도덕에 있어서 제킹앤의 나팔수, 단테 또는 무덤 속에서 시를 짓는 하이에나, 칸트 또는 예지적 성격으로서의 허위, 빅토르 위고 또는 허무맹랑함이 바다에 서 있는 등대, 리스트 또는 거장, 여자들에 대한 거장, 조르드 상주, 다시 말해 아름다운 스타일을 가진 젖소, 미슐레 또는 웃옷을 벗어던지는 열광, 칼라일 또는 소화불량에서 비롯되는 염세주의, 존 스튜어트 밀 또는 비위를 상하게 하는 명석함, 콩쿠르 형제 또는 호메루스와 싸우는 두 명의 아이아스, 오펜바흐의 음악, 졸라 또는 악취에 대한 기쁨. 세네카 또는 덕의 투사. 세네카는 로마의 스토아주의자로 투의 중심지인 코르도바에서 태어났으며 덕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다. 니체는 세네카를 고대적인 도덕적 기만의 정점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정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과 금욕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루소 또는 본래의 더러운 자연으로의 복귀. 루소는 자연으로의 복귀를 주장했지만 이 경우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서로 평화롭게 사는 목가적인 자연이다. 이에 반해 니체는 자연의 참된 모습은 존재자들이 서로 간의 투쟁과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고양시키는 드높고 자유로우며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루소가 생각하는 본래의 자연이란 이러한 힘들의 투쟁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자들이 성공한 자들에 대해서 갖는 원한과 복수로부터 비롯된 더러운 자연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러 또는 도덕에 있어서 제킹앤의 나팔수. 제킹앤은 독일에서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조셉 빅터 볼 셰펠의 작품이다. 니체는 실러를 인류를 도덕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이성주의자로 보았다. 보통 실러와 괴테를 동열에 놓는 경향에 반해서 니체는 실러를 제킹인의 나팔수를 썼던 셰펠이나 바그너와 동열에 놓아야 한다고 본다. 제킹인의 나팔수의 나팔수가 빌헬름 황제 시대의 독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독일의 민족적 긍지를 웅변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니체는 실러가 공허한 도덕주의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단테 또는 무덤 속에서 시를 짓는 하이에나.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니체는 단테의 이러한 지옥 묘사가 그리스도교인들을 규정하는 근본적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유대와 로마의 지배층이 지옥에 떨어지길 바라는 증오와 원한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칸트 또는 예지적 성격으로서의 허위. 니체는 칸트가 현상계를 넘어 신이나 불멸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예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그리스도교적인 이원론의 허위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았다. 빅토르 위고 또는 헛맹랑함의 바다에 서 있는 등대. 약한 자들과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변호하는 위고의 작품을 니체는 천민적인 것으로 보았다. 허무맹랑함이 바다에 서 있는 등대라는 말은 시인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어야 한다라는 위고의 말을 패러디한 것이다. 니체는 위고는 자신의 작품으로 허무맹랑함이 바다에서 비추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리스트 또는 거장, 여자들에 대한 거장. 거장은 리스트가 쓴 피아노 책의 제목으로 디슐레테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능숙함의 학교가 되겠다. 이 책에는 40개의 피아노 연습곡이 수록되어 있었다. 여자들에 대한 거장이라는 말은
리스트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이 거장이라는 말에 여자들에 대한 거장을 바로 덧붙여 놓음으로써 니체는 독자들이 거장이라는 말로 발정 들림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리스트는 바그너의 장인이었으며 니체의 바그너 비판은 리스트 비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바그너가 리스트의 친구가 아니었고 리스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바그너의 작품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조르드 상드 또는 다시 말해 아름다운 스타일을 가진 젖소. 락티 움베르타스라는 말은 넘쳐 흐르는 우유를 의미하며 에밀 하여튼 조르드 상드의 문체가 우유 냄새처럼 완전하고 신선하고 좋은 냄새를 풍긴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라미뚜레는 그녀의 문체가 자유분방하고 호방하여 유방에서 우유가 넘쳐 흐르는 것 같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니체는 이 말을 비꼬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 233절에서 조르드 상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성이 여성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뭔가 유리한 증거라도 될까 하여 롤랑 부인이나 스탈 부인 혹은 조르주 상드의 예를 끌어들인다면 여성의 악취미를 드러내게 된다는 점을 그만두고라도 기껏해야 타락한 여성의 본능의 예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남자들이 보기에 이 세상 여자들은 희극적인 여성 자체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 해방과 여성 독재에 대한 최상의 반대 논거가 된다. 미슐레 또는 웃옷을 벗어던지는 열광. 미슐레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프랑스의 역사가로 가난한 민중에 대한 애정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했다. 미슐레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한 원인은 자본이 아니라 민중의 활력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7권으로 된 프랑스 혁명사에서 민중이 약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미슐레는 그의 책 민중에서 노동자에게 상의를 벗어서 유니폼에 찔러 넣어라 라고 말하면서 부르주아 세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니체는 서민편에 서려는 미슐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미슐레에 대해 니체는 몽테뉴나 나폴레옹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다 라고 말하고 있다. 칼라일 또는 소화불량에서 비롯되는 염세주의. 토마스 칼라일은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이자 수필가로 평생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다. 영국의 과거와 현재를 통렬하게 비판했던 칼라일은 염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니체는 그의 염세주의가 소화불량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또는 비위를 상하게 하는 명석함. 존 스튜어트 니체는 다윈이나 스펜서와 마찬가지로 범용한 두뇌의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니체는 밀이 주장하는 식의 공리주의를 모든 인간관계를 계산적인 관계로 보는 영국식 상인정신의 반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콩쿠르 형제 또는 호메로스와 싸우는 두 명의 아야스. 콩쿠르 형제는 자연주의 문학의 선구자다. 아야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두 명의 그리스 영웅으로 로마 신화의 아약스에 해당하며 둘 다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 이 두 명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큰 아이아스, 하나는 작은 아이아스라고 부른다. 작은 아이아스는 트로이 함락 후 아테나 신전 안으로 도망쳐서 여신상을 붙들고 있던 카산드라를 끌어내 욕보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신성을 모독당한 아테나는 그리스군의 함대를 난파시켰지만 아이아스는 가까스로 바위에 기어올라 살아남았다. 이때에도 아이아스는 신들의 노여움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며 오만을 떨다가 포세이돈에 의해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큰 아이아스는 아킬레스의 죽음 후에 자신이 아닌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스의 무기를 갖게 되자 그날 밤 미치광이가 되어 소들을 학살한다. 그는 날이 밝은 후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자살한다. 여기서 아이아스는 신을 모독하는 자, 악한, 무례한의 대명사로 쓰였다. 콩쿠르 형제는 호메로스와 투쟁하는 무례한이라는 것이다.
콩쿠르 형제 본인들도 콩쿠르 일기에서 호메로스보다는 위고를 읽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니체는 자연주의자인 콩쿠르 형제가 세부에 빠져 개별적인 일들만을 파악할 뿐 현실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예술의 진정한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반면 호메로스야말로 예술의 진정한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우상의 황혼.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 7절에서 니체는 자연주의에 대해 상세하게 비판한다. 오펜바흐의 음악. 오펜바흐는 독일 태생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겸 지휘자. 니체는 오펜바흐를 예술적 천재이자 어릿광대라고 평가했다. 졸라 또는 악취에 대한 기쁨. 자연주의 소설가인 에밀 졸라가 비참하고 어두운 사회 현실과 인간의 추악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열중한 것을 비꼬는 말이다. 니체는 졸라와 콩쿠르 형제의 자연주의에 대해 힘의 의지 821절에서 이렇게 비판한다. 비관주의적 예술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술은 긍정한다. 중요한 일은 긍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졸라는 콩쿠르 형제는 그들의 전시해 보이는 것은 추악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전시해 보이는 이유는 그러한 추악함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